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논란이 된 대만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한때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를 격추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한미 양국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정부와 민간, 군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총력전 개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해군과 일본 자위대는 오늘부터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퍼시픽 드래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5일 금요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로 아직 청문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제주 산지만 남겨놓고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5호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오늘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와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최대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별한 이들의 대부분은 초심이라는 페이스를 유지했을 뿐인 보통 사람. 너처럼 Keep the pace. 도르코 페이스 3D 모션. 치아가 민감하면 찬음료를 마실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민감한 치아의 시린 증상을 예방 완화해주는 센소다인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세요. 센소다인. 이상하지 않아? 예금도 한다고 하고 적금도 한다고 하는데 대출은 왜 받는다고 하지? 핀다가 대출 주도권을 당신에게로. 대출을 내 맘대로 쥐락펴락 핀다. 오늘도 메이킨. 먹을 땐 걱정 없다. 비울 땐 확실하다. 아침이 가볍다. 변비 복구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대한민국 누구나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아침을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혹시 하고 놀라셨을까요? 네, 제가 한 주 더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비 오는 8월의 첫날, 저와의 뜻밖의 만남이 기분 좋은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만나보시죠. 먼저 신진 기자부터 갈까요? 네, 한미 양국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 훈련을 국가 총력전 개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연일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오늘 하와이 해상에서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공개 훈련이 실시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5개월 넘게 중단됐던 흑해 항로의 곡물 수출이 이르면 오늘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도성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프로의 1번 타자 슈츠트레인 SSG 추신수가 석점짜리 결승 홈런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시즌 63번째 승리를 만든 SSG는 이제 승률 7할까지 넘보며 정규리그 우승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동갑내기 삼성 오승환은 잠시 내려놨던 마무리 투수 자리로 돌아왔는데 또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새로운 한 달을 맞은 우리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8월의 첫 아침엔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논란 속에 인도 태평양 지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대만에 갈지 여부는 얘기를 하지 않고 떠났고 중국은 전투 태세를 갖추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트위터로 출국 사실을 알렸습니다. 중간 급유를 위해 하와이에 들른 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대만 얘기는 없었습니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도 대만 방문에 대해선 입을 닫았습니다. Well, I don't ever talk about my travel because, as some of you know, it's a security issue. For the speaker, it is an additional security issue. 지난달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가려고 한다는 소식은 미중 두 나라의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만류했고
The military thinks it's not a good idea right now.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 불장난을 하면 스스로 타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며 무력 시위에 나선 중국군은 전투 태세에 들어가겠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으름장을 놨습니다. 반면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 계획을 바꾼다면 더 위험한 일이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동맹에도 나쁜 메시지가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가든 가지 않든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못 박은 시한이 지나면 윤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윤 후보자를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아직 청문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처음 제출했던 건 지난달 8일입니다. 제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지만 국회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며 이 시한을 넘겨버렸습니다. 재송부 요청은 10일 이내 기한으로 할 수 있는데 1차 시한 만료일인 27일부터 따지면 오는 5일까지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청문회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항의하다 대기 발령된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부를지가 문제입니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주도하고 또 경찰국 신설을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던 특정인을 증인으로 해야만이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참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로 시간을 끌다가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도 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2차 시한도 넘기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경찰국 신설, 경찰대 개혁 등의 현안이 쌓여 있어 청문 보고서 채택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5호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에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와 충청도 곳곳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오늘 아침에 해제가 됐지만 일부 지역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올 거란 예보가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다행히 5호 태풍 송다는 오늘 새벽 3시 열대성 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남해안과 지리산, 제주도에 최대 10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60mm 등입니다. 비가 오는 동안 지리산과 남해안을 비롯해 수도권과 충청 등은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남해안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매우 많고 강한 비가 내리겠고 기류가 몰려드는 경기 북부에도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바람도 매우 거세겠습니다. 어제 낮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6호 태풍 트라스는 오늘 오전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아 덥고 습하겠습니다. 모레 수요일부터는 다시 폭염이 예상됩니다. JTBC 유미입니다. 네, 한미 양국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국가총력전 개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흑해 항로의 곡물 수출이 이르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아침엔 월드 신진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먼저 우리나라와 미국이 연합훈련을 더 강화하기로 했어요. 네, 이번 달 중순 22일부터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미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국가총력전 개념의 전국급 연합 연습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주말 사이에 워싱턴에서 회담을 하고 이런 내용의 합의를 한 겁니다. 전국급이란 건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정부 부처가 총대응하는 정도의 규모를 말합니다. 그러면 당장 이번 훈련부터 바뀌는 건가요?
네, 이 훈련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우리 정부는 과거에 을지 연습을 한미연합훈련과 통합해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미 관계 개선 등을 이유로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폐지하면서 훈련이 분리 축소됐는데요. 이번 정부는 이걸 다시 통합을 하기로 앞서 밝혔습니다. 을지 프리덤 실드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부활시키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총력전 개념이라는 의미를 넣어서 한미 공조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전 정부 때 하지 않았던 연대급 이상 연합 기동훈련도 내년부터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뭐 7차 핵실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합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미국이 주동하는 해상훈련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 자위대가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퍼시픽 드래건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훈련인데요. 실제로 모의탄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우리나라에선 이시스 구축함인 해군 세종대왕함이 나갑니다. 이 훈련은 원래 2년마다 해왔는데 공개 훈련을 하는 것은 6년 만입니다. 자,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요즘 이 곡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실제로 제 지인들 중에는 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빵값이 올라서 좀 곤란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흑해를 통해서 이제 곡물 수출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이 얘기가 있네요. 네, 이 수출 협상을 중재를 한 튀르키예 측이 밝혔습니다. 이르면 오늘 우크라이나 곡물을 실은 배가 전쟁 후 처음으로 출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난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출항을 하는 것은 처음이 될 텐데요. 앞서 현지 시간 7월 21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튀르키예와 유엔이 흑해가 봉쇄되면서 끊긴 수출 항로를 다시 열겠다고 합의를 했고 그 이후에 시행된 조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도 심각하고 또 식량난도 있는데 좀 해결이 될까요? 네, 실제로 옥수수나 밀과 같은 이 농산물의 가격이 조금 내려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조정이 되긴 할 텐데 상황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내다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량이 평년의 절반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재개가 돼도 공급 자체가 매우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상 기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전 세계 이 농산물 시장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다. 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 완치가 됐다. 그래서 음성 판정을 받아서 공식 활동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다시 나흘 만에 재감염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folks, Joe Biden here. Tested positive this morning. Going to be working from home for the next couple of days. And feeling fine. Everything's good. 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처럼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게 이게 드문 일이 아니라면서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약 10% 정도가 바이든 대통령처럼 며칠 만에 재감염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현재 무증상이라서 격리 중에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앤월드 신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이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또 배현진 최고위원에 이어서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도 물러났는데요. 국민의힘이 집권 2달 만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받들지 못했다며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라며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8일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후 직무대행을 맡은 지 23일 만입니다. 그동안 권 직무대행은 자신이 추천해 대통령실에 채용된 구급 행정요원을 두둔하다 문매를 맞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가 유출되게 하는 등 여러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비대위 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왔습니다.
먼저 지난달 29일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데 이어 어제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직을 내려놓았고 비대위 전환에 대한 압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의 지도체제 전환은 이견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제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윤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큰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머리 숙여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앞서 당 초선 의원들 32명은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며 성명서를 전달했고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권 직무대행은 본인의 사심과 무능만 드러냈다며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재창당의 각오로 환골탈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자 권 직무대행도 결국 비대위 체제를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권 직무대행이 윤 대통령에게 사전에 사의를 전달했는지에 대해 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대통령실 쇄신 요구에 대해선 그런 이야기는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징계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리려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심수미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 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면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른바 윤핵관들을 두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사자성어 양두구육에 빗댄 바 있습니다. 그런 윤핵관들이 이제는 당내 리더십 교체라는 본심을 드러낸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비대위 출범 이후 조기 전당대회가 치러지면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 대표가 복귀하기 전에 당대표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친이계 최고위원들은 명분도 근거도 없다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3명의 최고위원이 연이어 사퇴했지만 비대위 출범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해석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는 당대표 권위, 즉 관직을 비우거나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한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이때 선출직 최고위원의 총원을 몇 명으로 볼 것인지, 과반이 사퇴해야 하는지 전원이 사퇴해야 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이 없어진 상황에서 비대위 임명 권한이 현직인 이준석 대표에게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헌 당규의 해석을 놓고 각각의 이익에 따라 주장이 분분하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당과 대통령실이 동시에 바뀌어야 한다는 쇄신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당헌 당규의 해석과 쇄신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는 대구에 갔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강하게 반발하기보다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당권 주자들은 저학력, 저소득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이 의원의 말에 계속해서 비판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지지자들을 만난 이재명 의원.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고려 중인 윤석열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지역화폐는 이 의원의 지자체장 시절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정책이었습니다. 초대기업 슈퍼리치한테 세금 깎아가지고 서민들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싸우고 견제해야 된다. 이게 야당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대표가 되면 계파 정치가 시작할 것이란 지적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자기 편만 챙기고 없는 사람 또는 뭐 누구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의심들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언론 때문에 저소득 저학력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발언에 대한 여지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다른 당권 주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심각한 인식의 차이를 넘어선 노선의 차이라며 국민을 언론에 의해서 현혹되기 쉬운 사람들인 것으로 표현하는 건 오만한 태도라고 했습니다. 강훈식 의원도 남 탓은 잘못된 습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누가 우리 당 또 누가 국민의힘 지지자인지에 대한 팩트 싸움이나 진위 여부, 진위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언론을 탓하거나 무엇을 탓하거나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습성이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백현동 개발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공격 포인트가 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당의 리스크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를 지금보다 1살이 적은 만 5살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교육부의 발표에 학부모와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유치원보다 더 빨리 끝나는데 그렇다면 돌봄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부터 만 5살과 만 6살은 학습 능력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까지 반발의 목소리가 큽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제 개편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만 6세가 아닌 만 5세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취학 연령을 앞당겨서 국가가 책임지는 아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 진출 시기도 앞당기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이자 육아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지만 교육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우선 개편안대로 시행될 경우 2028년 3월 입학까진 만 6세와 만 5세가 한 반에 있게 됩니다. 교사들은 유아와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합니다. 만 5세, 6세 이때 아이들은 한두 달 출생 차이만으로도 그 발달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향후 입시라든지 취업에 있어서의 또 더 많은 학생들이 같이 경쟁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정부의 뜻과 다른 반응은 돌봄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유치원보다 초등학교가 더 빨리 끝나 돌봄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방과 후에도 일단 아이가 좀 일찍 집에 오잖아요, 어린이집보다. 돌봄 시간이 더 길어질 건데 또 비용도 얼마나 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걱정되고요. 인터넷 맘카페에선 당장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를 가기엔 너무 어리다는 내용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시민단체는 학제 개편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남다른 배짱을 자랑하고 싶은 분들. 스릴 만점의 번직 점프만 한 게 없죠? 그런데 용기 내서 잘 뛰었다 싶더니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의 협곡지대의 번지점프 시설에서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외부 전원 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기는 바람에 번지점프를 하던 관광객이 168m 상공에서 30분이나 멈춰 있었습니다. 업체 측은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안전줄이 있어 추락 위험은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당국이 안전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덜란드의 빵집입니다. 직원이 진열장을 청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손님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큰 칼을 꺼내 달려듭니다. 손님이 아니라 강도였는데요. 하지만 금전 등록기에 손을 대는 순간 직원이 행주를 휘두르며 반격합니다. 칼이 무섭지도 않나요? 결국 강도가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나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용감한 직원에게 칭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칼을 이긴 행주라니.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자신도 모르게 초인적인 힘이 생기기도 하나 보네요. 요즘은 반려견도 건강하려면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죠. 아랍에미리트 최초로 반려견 전용 헬스장이 문을 열어 화제입니다. 러닝머신 등 맞춤 운동기구는 물론이고요. 견종별로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까지 짜준다는데요. 원래 이슬람 문화권에서 반려견은 고양이와 달리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지만 점점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런 견생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미국 연준이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죠. 그런데 금리 인상의 충격 속에서도 미국과 우리나라 증시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또 이런 상승세가 이번 달에도 계속될 수 있을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2달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는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충격이 크지가 않았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서 먼저 예상을 한 바대로 움직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에 맞춰서 모든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었죠. 예상대로 자이언트 스텝을 하니까 그 스케줄대로 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안도감을 찾기도 했었고요. 무엇보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완화 부분을 시사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주가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다,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또 실적 시즌을 맞이하다 보니까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빅테크 중심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사실 이런 것도 뉴욕 증시에 또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비가 됐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근데 지금 금리를 미국에서 이렇게 올리면서 우리나라 금리가 역전이 된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자본을 빼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는 충격파가 크진 않았어요. 네, 일단 현황을 본다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이 7월 중순까지 본다 그러면 이게 한 1,320원대까지 치솟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1,290원대로 낮아지면서 환율이 어느 정도 진정된 부분이 있어 왔습니다. 대규모 외국인들의 이탈 부분은 보이지 않았었고요.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이 순 매수를 우리나라 종목을 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중심으로 좀 주가가 더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러한 이유로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과거 사례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사가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역전차가 사실 그때 과연 외국인들이 자금을 뺐겠느냐, 순 유출이 됐겠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채권 시장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순 매입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제, 한마디로 펀더멘탈이 기초 능력이 충실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펀더멘탈이 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유출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조금 올라갔던 것이 좀 진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7월 그 중순 이후부터 코스피에서 한 2조 원 넘게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반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유가가 좀 꺾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크아웃, 그러니까 물가 고점을 어느 정도 찍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시장에서 반응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면 지난달에 7월에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탈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많이 샀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어떤 종목들에 그렇게 관심이 높았나요? 일단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들 많은 관심을 보여왔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한 7.7% 정도 7월 달에 이제 순 매수를 하면서 7.7%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걸 봤을 때 대형주 중심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이 있었다. LG 엔솔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자동차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샀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KT 같은 경기 방어주들도 관심을 가져왔고요. 또 HMN 같은 해운제주, 경기 민감주들도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가져왔다는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발표에도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있는데 이 기세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번 달 증시는 어떨까요? 일단 8월에는 상승 전환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워낙 사실 7월 달에 우리나라 주가가 저점을 형성했었기 네.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매수세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볼 필요가 있겠는데,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어마켓, 그러니까 약세장을 의미하거든요. 네. 랠리는 이제 상승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베어마켓 랠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요, 첫 번째로 본다면 악재가 좀 소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역전 현상, 이것도 우려했던 부분인데
뭐 이미 뭐 그렇게 일어났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고 유가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을 거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거든요. 이런 보면서 악재가 소진된 부분. 두 번째로는 경제 지표가 이제 눈에 이제는 가시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8월 둘째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7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베어마켓 랠리 속에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 종목들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등이라는 참 좋은 소식이긴 한데 이 네네. 기세가 좀 굵고 길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투자자들의 바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낙폭과대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동안 워낙 저점으로 형성된 워낙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장에서는요. 사실 낙폭과대 성장주들도 때로는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만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시총 상위 종목들도 같이 눈여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월 둘째 주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 한마디로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연준이 말했던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 부분이 다시 한번 이게 기대감으로 작용했었는데 네. 이게 실망감으로 또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는 환율이 오르게 되고 강달러 지속 속에서 우리나라의 또 주가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것 매우 중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나아질 것만 남았다. 이 얘기를 좀 마음에 품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이상기후 때문에 비상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비 때문에 물난리가 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볕더위에 산불은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40도가 넘는 더위에 1,5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카지노의 천정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물이 쏟아집니다. 평소 비가 오지 않는 미국의 사막 도시 라스베이거스에 1시간 만에 2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겁니다. 미국 중동부의 켄터키주에선 갑작스런 홍수로 25명이 숨졌습니다. Everything's gone, like everything is gone. The whole life is gone. 백악관은 켄터키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And I do believe it will end up being one of the most significant, deadly floods that we have had in Kentucky in at least a very long time. 미국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에서도 100여 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며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미국 서부 곳곳에선 산불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9일 미국 캘리포니아 클레머스 구규림 산불은 축구장 1,700개에 달하는 면적을 태웠고 아직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몬테나주에서도 산불이 빠른 속도로 번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엄청난 바람과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불길을 잡는 데 한 달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럽에선 4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1,500명 넘게 사망했고 만년설 알프스의 빙하가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Nos enfants, nos petits-enfants. Moi, je verrai pas directement cette catastrophe-là, mais j'ai un peu peur pour eux. Ouais.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으로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미국에서 3억 분의 1, 이 기적과도 같은 확률을 넘긴 주인공이 마침내 나왔습니다. 13억 3,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무려 1조 7천억 원이 넘게 쌓인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누굴까요? 오원석 기자와 만나보시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권 메가밀리언의 1등 추첨식 장면입니다. Now, let's see if I can make you a billionaire tonight.
복권 당첨 기계에서 차례로 공이 굴러 떨어집니다. 67번이 가장 먼저 나오고 이어서 45번, 57번 공이 나타납니다. 1등 주인공을 가릴 행운의 숫자 6개가 모두 등장하는 순간 미국 전역에서 복권 용지 단 한 장이 숫자 6개를 모두 맞췄습니다. 1등 당첨 금액은 13억 3,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복권은 시카고에서 차로 30분 떨어진 일리노이주 작은 마을 데스플레인스의 한 주유소 겸 편의점에서 팔렸습니다. This is the largest jackpot ever won in Illinois and the second largest ever won for the game in the U.S. 1에서 70까지 숫자 중 5개가 일치해야 하고 또다시 1에서 20까지 숫자 중 하나가 맞아야 1등인 이 복권의 1등 당첨 확률은 3억분의 1이 넘습니다. 지난 4월 중순 이후 지금까지 3개월이 넘도록 총 29차례나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 금액이 1조 원 넘게 불어난 겁니다. 당첨자는 앞으로 약 30년 동안 연금 형태로 당첨금을 받거나 현금으로 약 1조 200억 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4%에 달하는 연방 세금 외에 주와 지자체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건수가 2006년에 관련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적은 양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18만 4,134건으로 역대 최다인 45만 2천여 건이 거래됐던 2020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6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2020년 4만 8천여 건에서 올해 9,900여 건으로 무려 8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새 폴더블 폰 공개를 열흘 앞두고 전 세계 주요 랜드마크에 5개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와 영국 런던의 피카딜리 광장, 이탈리아 밀라노의 두오모 광장 등의 새로운 폴더블 폰의 공식 예고 영상 더 위대한의 디지털 5개 광고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공개 행사인 갤럭시 언팩 2022는 우리 시간으로 10일 밤 10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삼성전자는 행사와 동시에 미국 뉴욕의 맨하튼과 영국 런던의 피카딜리 광장에서 8월 31일까지 팝업 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곳곳에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제주 산지만 남겨놓고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5호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오늘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와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최대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어제 발생한 6호 태풍 트라세는 잠시 뒤 제주도 남쪽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2도로 어제보다 높아 무덥겠습니다. 8월을 시작하는 아침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